액세스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53페이지 보시면 자, 소스는 들어가서 그 2장 출제용 봉사 하셔가지고요. 출제용 공사 문제입니다. 오늘 하이폼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면요. 일단은 폼 안에 있는 폼이 하이폼이거든요. 하기 전에 조금 세팅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하이폼 만들 때는요, 마법사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하이폼 생성할 때 마법사가 어떤 거냐면 일단 부서 조회 화면폭을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엽니다. 자, 그리고 하이폼은 기본 폼 안에 여러분들 요 기본 폼 안에 하이폼은 본문 구역에 비어 있어요.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폼을 넣는 방법은 저 컨트롤 그룹 안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이콘 요것을 기억하시고 하이폼 하이폼 오스 아이콘입니다. 자야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밑에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그 마우스가 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책 교재는요, 하이폼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가 뭐냐면, 사원 테이블 이용해서 하이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 테이블 및 콜이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책이 있으니까 하이퍼 원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방법도 알 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이제 하이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원 테이블을 설정했죠. 사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이퍼로 만들 필드는요. 추가할 필드는 이름, 입사일, 직급이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필드가 추가가 됩니다. 세 개를 추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하이폼과 기본폼은 여러분들 연결 필드가 한 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가 하이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법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버리죠. 부속 코드로 기본폼과 하이폼의 연결 필드로 설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 화살 보시면요. 기본 폼과 하이 폼은 각각 부속 코드 필드를 연결합니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연결 필드가 없으면 하이 폼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폼은 기본 폼에 없는 필드를 하이 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다른 데이터를. 그래서 기본 폼과 하이 폼의 관계는 참조로 1대 다관계입니다. 어, 그래서 연결 필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속 코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그리고 하이폼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두 번째 화살표에 사원 하이폼을 있죠? 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마치 하면 하이폼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만들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요 위에 보시면 레이블이 한 개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뭐냐면 두 번째 화살표에 하이폼 레이블 이름 캡션입니다. 캡션. 요 이름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사원 하이폼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고칠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하이폼 레이블의 캡션은 사원 하이폼을 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레이블인데 얘를 속성 시트처럼 떼어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캡션이 우리 요 들어가 있죠. 요것을 고쳐라 그 말입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수정할 건 없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끝났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죠. 그럼 끝입니다. 요 그림이 여러분들 어디냐면 우리 책에서는 55페이지에 나와 있죠. 55페이지 결과 그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56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이폼은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공일 문제가 실전에 나왔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이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고 완전 정복 공일 문제 여시고요. 자, 요번에는 판매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이폼을 만들 거예요. 요번에는 하이폼이 만들어진 폼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똑같은 도구의 하이폼, 하이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본문에 적당한 크기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존 폼을 쓸 거거든요. 어떤 폼이냐면 판매 내역 입력 폼을 하이폼으로 쓰라. 그 말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다운. 연결 필드는 여러분들 접수 번호라 되어 있습니다. 접수 번호는 여기 있죠. 해당 필드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접수 번호를 쓰겠다. 그리고 다운. 타입폼 이름은 뭘로 할 거냐? 자, 여러분들 그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그 컨트롤 이름은 어디냐면 첫 번째 살펴입니다. 판매 내역 입력을 하겠다. 그 말이죠. 폼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레이코 여기 보면 하이폼 컨트롤 이름이 또 폼 이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컨트롤 이름을 입력하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러면 기다리시면 하이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캡션을 보시면 글자를 변경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보면 책이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럼 교재 57페이지 보시면요. 그게 1, 15, 29로 된 책이라면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 1만 나와줘요. 왜냐하면 접수 번호가 1이죠. 1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하이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른 데이터를. 1만 나와줘요. 그런데 우리 책은 1, 15, 29죠. 좀 잘못됐죠. 그래서 그 책은 잘못됐다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결과는 책 수정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메이커로 VBA 내고는 놔둬놓고요. 우리 폼은 요 교재에서는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근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좀 허술하다 보니까 원형 문제가 프린트를 좀 봅니다. 이제 폼에 관련된 기출을 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닫아버리고요. 자, 프린트물은 여러분들 몇 페이지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 1을 열시면 되고요. 우리는 XS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자,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씨앗 입고 현황 폼을 디자인 보일입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세문항이 시험입니다. 일단 1번은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밑에 그림 보시면 레코드가 여러 개 연속적으로 나오죠. 이것은 연속 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폼 전체 속성창에 써야 됩니다. 속성창이 안 떠 있다면 배경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기본 보기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단일 폼으로 돼 있죠? 야를 연속 폼으로 바꾸시면 여기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탭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탭 순서는 본문 구역이냐, 폼 머리글이냐, 폼 바닥글이냐. 주로 본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럼 본문의 탭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본문 구역 이름안에서 오른쪽 버튼 탭 순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보면 순서가 판매 단가부터 해서 여러분들 상품 입고 번호까지죠. 그때는 자동 순서로 늘려보는 거죠. 그러면 딱 매치돼 가지고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동 순서. 근데 늘렸더만은 여러분들 다시 보면요. 순서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게 왜 그랬냐면 문제 보면 판매 단가에서 이렇게 택키 늘리면 거꾸로 가도록 해라. 그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이동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판매 단가가 제일 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색, 앞 회색을 클릭. 걸어서 일일이 다 순서를 바꿉니다. 판매 단가 올리시고요. 입고 단가는 두 번째 올림. 입고 수량은 세 번째. 시야명은 네 번째. 입고 수량 밑에. 시야명 밑에는 시야 코드를 또 옮기시면 되고요. 입고 일자는 시야 코드 밑에. 요 순서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직접 다 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놔야 겠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홈 보기로 보면요. 택키 눌리면 거꾸로 가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거꾸로도 시험에 출제가 됐군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고 또 연속 폼으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집계 함수 쓰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요. 폼 바닥글에 보시면 언바운드가 있죠. 문제 보시면 입고 수량이 합계니까 입고 수량이 합계를 구할 필드예요. 그러면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창은 닫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늘 떼어놓으세요. 거기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합계 함수인 썸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넌하시고 썸. 그리고 갈로 열고 필드명이 공백이 없으면 그냥 입력해도 대괄호 넣어줍니다. 원래 대괄호로 감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엔터 치면 대괄호 들어가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저장하고 폼 보기 보면 975가 나오면 밑에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려주는 점수죠. 틀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워밍업이 안 돼 있으면 틀리죠. 자, 그래서 이것은 9점은 주기 위해서 내는 점수거든요. 이것까지 틀리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뭐 또 시험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7페이지 봅니다. 족구무 서식을 해보겠습니다. 그 공이 보시면요. 씨앗 입고 현황 폼에서 그대로입니다.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문제 받으면은 본문 영역 모든 컨트롤이죠. 그 모든 컨트롤을 다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눈금자에서 화살표 나오면 클릭하면 제일 빨라요. 그럼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서식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리고 우리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기로 바꿔야 돼요. 시기. 입고 수량이 50 이상이니까 입고 수량 넣고 50 이상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말고 1번 문제죠. 자, 여기에 조금 여기서
경로는 이 경로입니다. 그리고 필드 값이 시기로 변경하고 입고 수량 요렇게 입력하시면 요렇게. 점 대괄호 놓고 입고 수량이 이상 50이라고 입력을 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서식은 굵게 밑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 식을 넣겠습니다. 요 식에 그대로 넣었어요. 갖다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서식은 아이콘 눌리는 거거든요. 글꼴이 굵게죠. 굵게는 요겁니다. 처음. 그 다음에 밑줄은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그 밑줄이 꺼지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요. 지금 수량을 잘 보시면 50 이상만 밑줄 돼 있고, 그죠? 굵죠? 내려가면 또 50이 있거든요. 50 이상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밑에 그림하고 들어간 결과 그림이 밑에 있죠.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고요. 3번은 여러분들 처음이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일단은 요것은 이 폼은 닫습니다. 그리고 씨앗 읽고 향한 예제를 디자인 보기 이러시고요. 자, 도메인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책이 없어가지고 우리 폼 바닥글에 보시면 언바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선택하시면 속성창을 보시면 컨트롤 이름이 맞는지 봐야 됩니다. 자, 요 수량 컨트롤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여기 txt 시아 코드라고 요 컨트롤 이름이에요. 속성 보면 그렇게 찍혀 있죠, 그죠? 여기에 제가 폼 보기를 잠시 하면 여기에 입력된 시합명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 인식에서 참조로 어디 가서 수량 약기를 구할 거냐면요. 나중에 주문 테이블을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액세스가 도면 없으면요. 여기에 입력된 시야 코드 있죠. 이 시야 코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야가 찾아요. 요 안에서. 그럼 야가 만약에 그 시야 코드다. 야도 그 시야 코드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레코드 안에는 필드가 여러 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레코드 안에 있는 수량에 대한 값을 일일이 인식해서 이 코드에 관련된 수량이죠. 이것만 갖고 와서 합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구해지는 건데요. 그럼 잠시 요 디자인 보기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폼을 잠시 연속 폼을 좀 바꿔놓을게요. 음. 자, 속성창에서 연속 폼 좀 바꿔놓으세요. 기본 보기에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해 놓으시고요. 야가 이게 갖다 대면 이 코드에 대한 수량계가 나올 거고요. 커스가 들어가면 이 코드가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 찾아가지고 합계값이 계속 달라집니다. 이 커스 위치에 따라서. 그럼 이제 도메인 함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도메인 함수는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내려와서 요것은 좀 지우고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출 유형 1에 배석에서 제가 추가해 놓은 건데 도메인 함수에서 여러분들 뒷섬이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D가 들어가면 도메인 함수입니다.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똑같아요. 모양새. 자, 이것은 제일 처음에 필드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원본입니다. 콤마 조건이거든요. 얘는 여러분들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원본 객체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 앞에 필드명 있죠. 해당 필드명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 레코드를 여기서 찾을 거예요. 원본 객체에서. 테이블이죠. 그러면 그 테이블에 검색했던 레코드 안에는 해당 필드명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 필드명, 지금은 한 수량 넣을 거예요. 그 수량만 골라와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필드명이 뭔지. 지금 뭐야 깨냐면 수량이거든요. 수량 필드를 안 열고. 원본 객체는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요. 주문 테이블 이용할 것 돼 있죠. 주문 테이블. 조건은 여러분들 어 필드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는 컨트롤명이 들어가거든요. 이 필드명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컨트롤명은 여기 있는 여기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요게 입력된 데이터를 어디 가서 얘들이 주문 테이블에 접근해서 요게 입력된 시야 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시야 코드 필드 찾을 거거든요. 찾아가지고 그에 관련된 수량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다 이거죠. 이에 관련된 수량.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본 객체에서 쓰는 부분이 이하예요. 이 필드명은 여기 있는 필드. 그래서 문제 보면 여러분들 조건에 사용되는 필드는 시야 코드로 할 것 아주 힌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 넣을 거냐면 시야 코드를 넣을 거고요. 이 시야 코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꼴 어디 입력된 거 폼에 입력된 요 컨트롤에 있는 값을 요 가서 찾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명이 txt 시야 코드입니다. 야는 폼에 있는 컨트롤이네요. 우리가 커서를 갖다 대면 이 값이 여기로 가서 지하와 같은 걸 찾아가지고 어디서 여기 있어. 그 레코드를 검색하겠죠? 그 레코드 안에 있는 무엇을 수량 필드에 대한 값만 합계를 내더라. 그 말입니다. 이 코드에 대한 합계죠. 여기 입력된 코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 이제 어디서 해야 돼요? 컨트롤 원본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런하시고 자, 뒷섬을 해요. 뒷섬. 발로 열고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수량 필드가 여러분들 그겁니다. 필드명이. 그 다음에 원본은 어디서 주문 테이블에 쌍따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럼 조건은 뭐냐? 주문 테이블에 있는 시야 코드 필드에서 찾을 건데요. 이걸 어디에 입력된 거? 폼의 본문 구역에 있는 txt 여러분들 시야 코드에 있는 값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 요 시야 코드 필드에 가서 같은 것을 찾겠다 이겁니다. 그럼 시야 코드, 야 같은 레코드가 여러 개 검색되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코드 안에는 여러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수량 필드에 있는 값만 합계를 내겠다 이거죠. 썸이니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대로 한번 치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창을 띄워보겠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여기 그대로 치면 돼요. 근데 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넣었어요. 똑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닫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여러분들 바꿔볼까요?
현재 여러분들 시아 코드 B001은 요 27이 지금 현재에 있는 프린터물입니다. 여러분들 시아 코드를 요게 컷을 둬보세요. 두면, 40, 커스가 들어갈 때 시아 코드 데이터 값을 각각 틀리니까 이 데이터도 틀리겠죠, 그죠? 뭐, 딴 데 클릭하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눌리면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럼 이것은 액세스가 우리가 요 시아 코드에 컷을 두면 요 데이터를 인식하거든요. 그것이 어디로 가서 주문 테이블에 가서 찾더라 이거죠. 음. 이제 지금은 B0001일 때는 27이 되면 잘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결했고요.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자, 넘기시가지고 이제는 8페이지 봅니다. 요거 닫고요. 그 다음에 기출 유형 2를 엽니다. 영업소 이용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자, 여러분들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1번은 뭐냐면 폼 머리글에 이름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컨트롤 그룹에서 레이블 가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위치는 밑에 프린트물에 중간 정도 들어가 있죠. 그 위치에 대충 클릭하시고요. 글자부터 지워볼까요? 서울 치면 됩니다. 요금소의 입구 영업소 관리. 자, 여기까지 입력했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프린터 보시면 이름은 컨트리 이름을 바꿀 거고요. 글꼴 속성 설정하였습니다. 일단은 속성창에 보시면 이름이 있죠. 요 이름이 컨트롤 이름이에요. 야를 지워버리고 요 자리에 소문자로 LBL 칩니다. 그 다음에 제목. 여기 소문자 LBL이에요. 자, 레이블 약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꼴 관련은 여기 다 있거든요. 서식 관련은. 글꼴 크기는 20이죠. 11돼 있는 거 20. 문자색은 여기 있습니다. 문자색은 어두운 텍스트입니다. 그럼 요거 숫자 되어 있는 것은 색상 코드고요. 색상이 만들어져 있는 글, 이름이 문자색 이름인데 그거는 화살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뭐 색깔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색깔을 세팅해 놓고 요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두운 텍스트를 선택하면 되죠. 요것을.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글자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개체를 크기를 조절해 줘야 돼요. 볼 정도로 늘려주셔야 되죠. 이렇게. 위치는 여러분들 중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레이블을 만들어서 제목을 넣어봤고요. 레이블 컨트롤 가지고. 2번은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입니다. 관계를 창조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 폼이 만들어져 있어. 기본 폼도 있죠. 하이 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우리 책에서 연결 필드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설정은 하이 폼 만들어 놨지만은 연결 필드를 설정을 안 하고 우리 수험자들한테 시켜보는 거거든요.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알아서 연결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힌트가 있어요. 레코드 원본과 관계가 힌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자기 자리가 계속 저장을 안 하셨다면 이 작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설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잠시 여러분들 제 따라 해볼까요? 외부 데이터 탭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가면 관계라는 것을 아이콘을 여볼까요? 여러분 요거 돼 있습니까?
요거 돼 있어요.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은 제 따라합니다. 요 폼을 잠시 저장해 놓고요. 닫아주시고, 관계 설정이 안 된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오가셔가지고, 관계 그룹의 관계. 이게 추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저장 안 해놨으면. 테이블 추가 눌려가지고, 여기서 동행 목록하고 지역 정보 테이블 추가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출 유형 2에서 앞에 1번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저장을 꼭 시켜놔야 되죠. 자, 그럼 자기 자리가 아니거나 뭐 결석하거나 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두 개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통행 목록의 입구 아이디를 걸어서 지역 정보 테이블에 지역 정보를 놓습니다. 걸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관계 편집창이 뜰 거고요. 여러분들 요 두 개를 체크합니다. 요 문제 했던 내용이거든요. 항상 참조용성 유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 체크하고 요것은 만들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된 분들은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관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닫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돼요. 이제 자 여기 관계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영업소 이용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계시고요. 이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하고요.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아까 관계를 맺었을 때 요 테이블을 다 각각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필드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자동이 되는지 이 관계 때문에 돼요.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연결 필드를 설정할 때는요. 하이폰 개체를 선택해요. 야, 야를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결 필드 설정할 때는 하이폰 개체를 선택한다. 그리고 속성창을 여러분 띄워놨죠. 거기 보면 여기에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의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폼에서는 없어요. 하이폰 개체에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맺은 필드를 연결 필드로 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기본 필드 연결 박스 제일 오른쪽 보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 필드 연결기거든요. 이거 눌리면 자동 보세요. 눌려볼까요? 자동 알아서. 어, 필드가 자동으로 연결되죠. 공통 필드다 그래. 음. 관계 설정할 때도 우리 관계 설정할 때 기본 키와 관계를 맺는 다른 테이블의 필드는 웨리키라거든요. 그러면 같은 속성을 가질 때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섞기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늘리면 된다? 하이 필드 연결기 눌리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이 필드를 쓰라 그 말이죠. 그게 문제에서 적절한 필드다 라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확인. 이게 끝났어요. 그러나서 여러분들 저장하고 폰보기 보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쌤 책 밑에 완성 그림에서는 108돼 있고 다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VB 할 때 이거 해줘야지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것을 108 선택해도 야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쪽 VB 하면 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디자인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요, 하이폼 안에 바닥글이 있죠. 이 바닥글. 이게 언바운드가 보이시죠? 야를 선택하고요. 말 거냐면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만약에 9가 나오면
건자를 붙이고요. 0이 때도 0을 표시하고 건을 붙여라. 결과적으로 우리 무조건 개수 구할 때는 카운트를 쓰거든요. 그럼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는에서 카운트 별표고요. 형식도 설정해냈죠. 우리 엑셀과 똑같아요. 엑셀에서 여러분들 숫자는 0과 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샵을 써도 되는데 왜 0을 꼭 써야 되냐면 이 문제는 0이더라도 0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0을 봐요. 샵은 0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0건 여기 치면 되고요. 컨트롤 번은 는 카운트 안에 별표 넣어줍니다. 자, 요 두 개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하이 폼 안에 폼 바닥글 언바운드가 뭐였냐면 이 컨트롤이 맞죠? 여기 컨트롤 원본 가셔가지고 꼭 넌이 들어가야 되고요. 카운트 별표 넣어주면 되고요. 형식은 숫자 뒤에 건자 붙이기 위해서 0건 치면요. 0건 치면 이상한 통화기호가 붙을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저 이런 거 뭡니까? 통화도 뭡니까, 이거? 아, 이 통화기호는요. 액세스가 뒤에 어떤 문자가 들어갈 때는 이 문자를 표시해주기 위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넣어줘야 되는데 액세스가 넣어줘요. 그래서 건자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가면 항상 이 통화기호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으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저장하고 폼 보기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폼 바닥을 보시면 연건이 나옵니다. 여기 데이터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VB 하고 난 뒤에 다시 보면 이제 우리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제 나중에 제가 VB 하면서 아, 그때 안 나온 이유가 이 이유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연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은 조건부 서식인데 조금 색다릅니다. 요거 닫고요. 통행 차량 보기 폼을 디자인 보기 넣으시고요. 요번에는 조건부 서식인데 여러분들 잠시 폼 보기로 바꿔보세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할린 부분에 데이터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널이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경우가 아닌 그런 레코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굵게 기울인 꼴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요 문제도 본문 모든 컨트롤 박스죠. 그럼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 선택할 때 눈금자 앞에 갖다 대면 하슬표 나온 데 있죠? 요때 클릭. 그럼 다 선택됩니다. 그때 일단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요. 세규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식이 써야 되고요. 요때 어떻게 식을 넣느냐? 일단은 여러분들 널은 비어있다는 뜻인데 조건식 넣을 때 비어 있지 않다라고 부정할 때는요. not 부정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is 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고요. 수식 넣을 때 is not 널은 비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할인 구분 넣어주시고 is not 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not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액세스가 할인 구분 필드에 가서 비어 있지 않은 것만 색깔이 들어갑니다. 요 명령을 좀 외워놓으시오. 그럼 참조로 비어 있는 것만 색깔을 넣을 때는 이저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즈는 이 명령어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어 있는 거와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처럼 뭐 이꼴 연달아 쌍따옴표 두 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써야 돼요.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놓으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not이 요 사이에 들어간다. 요걸만 넣어줘. 그럼 요것을 수식 작성하는 요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런 경우에 서식은요, 굵게 기울인 꼴이죠. 굵게 처음 거 눌리고, 기울임은 두 번째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리고 확인. 폼에서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주시면 비어있지 않은 것만 굵게 기울임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잘 된 거. 아, 이런 문제가 있다. 음.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아까 풀었던 우리 필드명 들어가고 비교 연산 들어가고 숫자 이게 대부분의 기출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넣는 거. 그래서 유형이 이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조금씩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력 1처럼 그런 패턴이 제일 많아요.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었고 그다음 여러분들 보고서를 제가 먼저 할 건데요. 보고서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프린트물로 쫙 나갈 거야. 책에 있는 이제 VB하고 코리는 좀 약하거든요. 그거는 프린트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봐. 그리고 교재를 이 보고서가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보고서는 어딨냐면요. 그 68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고서 열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보기. 여러분들 로컬 리스크 쉬러 가셔가지고 2024 크말 1급 갑니다. 그리고 액세스 가셔가지고 작업 파일 3장 출제 유형 01 가셔가지고 출제 유형 여러분들 01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고서를 볼 건데요. 일단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인데 20점입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는 크게 어려운 거 없거든요. 다섯 문항 나오고 15점을 꼭 받아야 됩니다. VB는 제가 따로 프린트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는 출력용 개체인데요. 보고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구역입니다. 구역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를 볼 때도 구역을 모르면 내가 작업했던 것이 잘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역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나중에 할 거지만은 작업할 때는 디자인 보기를 할 거고 참조로 확인할 때는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보고서는 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빼고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시험지에 결과 그림이 인쇄 미리 보기 화면이거든요. 근데 요 보는 방식이 세 가지라는 소리는 우리 잠시 요 밑에 보면 부서별 평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할 때는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보기 그룹에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디자인 보기 빼고 요 세 가지 결과를 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인쇄 미리 보기로 보는 이유가요. 야는 페이지 구분이 있어요. 근데 야는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의 레이아웃과 보고서는요. 한 화면 데이터가 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구분 없이 다 나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페이지 번호 이런 거 다 넣거든요, 시험에. 그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얘들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ESC키 눌리시고요. 보고서 보기도 내려왔더만은 조금 차이 있는 게 딱 붙어 있죠, 지금. 음. 원래는 이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 이게 붙어 있고요. 다시 레이아웃 보기는 여백도 보여주면서 작업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딱 야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가면요. 페이지 없이 야가 제일 마지막 아래에 놓 화면상에서.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져서 봐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할 때는 반드시 인쇄미리 보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인쇄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제 다시 작업으로 들어오잖아요. 편집 작업으로. 그때 화면 바꿀 때는 키보드에서 ESC 하면 옵니다. 이전 작업으로. 저 이거 봤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참조로 요거 잠시 제가 디자인 보기에서 우리 확인할 때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과를 봤어요. 여기 잘 됐다고 다시 디자인 보기 할 때는 ESC 누르면 디자인 보기.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은 요 위에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디자인. 그래서 이 ESC 키가 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 아시고 내 구역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책에 보면 사실 69페이지 보시면요. 보고서 영역이 구역인데 요것을 제가 요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고서는 제일 위에 있는 구역이 보고서 머리글입니다. 그럼 보고서 머리글은 뭐가 출력되냐면요. 주로 제목. 시험에서도 보고서 제목을 만드는 것도 시험이거든요. 다 제목은 레이블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요게 이 구역에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딱 첫 페이지에만 출력됩니다. 위에. 이 보고서 머리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페이지 머리글이거든요. 그럼 지금 페이지 머리글은 이 구역인데 우리 소스는 이 페이지 머리글 안에는 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요. 원래는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요 구역 안에는요. 주로 필드, 제목 이런 표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없는 이유가 우리 책에서는 이런 표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름머리글에 야를 넣어놨어요. 원래 야가 요게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페이지 머리글에. 그럼 페이지 머리글은 이름표 제목을 넣어놓으면 매 페이지마다 위에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필드 제목 타이틀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보고서 제목을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게끔 생성하시오. 혹은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보고서 제목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알을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게끔 설정하셔야 하면 보고서 제목은 페이지 머리글에 만들거나 이 알을 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보고서 머리글에 제목을 만드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은 구름머리글인데요. 구름머리글은 원래 나오는 구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와 있죠? 조금 붙이게 이제 다 붙이고. 보고서 그 구름머리글은요. 그룹 설정했을 때만 나와요. 이 구역이. 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그룹 설정 시에만 나타나는 구역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구역. 그래서 그룹 바닥글은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룹 머리글 구역만 표시되고 그룹 설정하면 그룹 바닥글은 기본적으로 표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시를 하고 싶으면 우리 그룹 설정할 때 그룹 설정 시 창이 뜨거든요. 그룹 설정하는 화면에서 여러분들 바닥글이라는 설정상이 있거든요. 야를 이제 클릭을 하면 요게 바닥글 표시를 선택하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획득 해가지고 구름머리글과 구름 바닥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룹 설정할 때는 문제도 나중에 나올 거지만은 여기에 그룹화 및 요약 그룹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그룹 설정하거든요. 혹은 정렬. 그러면 눌려보면 여기 보면 그룹이 지금 소스가 식으로 된 이유가
그래서 요게 구름 머리글에 돼 있는데 왜 필드명은 없어요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코드 원본이 설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필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에 가면 자세히를 누르면요. 요게 바닥글 구역 표시라고 지금 우리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설정을 했을 때 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요.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물려주면 이 구역이 나옵니다. 우리 소스는 미리 넣어놨어. 구역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표시되는 겁니다, 원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룹 바닥글은 그룹 설정할 때는 자동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물론 바닥글 구역이죠. 바닥글 구역이라는 부분에서 표시를 선택하면 여러분들 바닥글 구역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 그럼 그룹 머리글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룹마다 설정된 필드명을 설정하고요. 사실은 이 데이터가 한 개도 없어요. 구역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비어 있어요, 원래는.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언바운드 보이죠? 요 자리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그룹 설정된 필드명하고 다른 필드명하고 결합시켜서 데이터를 표시하게끔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나중에 AND 연산자를 써가지고 두 개의 필드명을 표시할 거거든요. 그건 문제수에 나중에 해볼 거고요. 혹은 여러분들 필드 제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소스처럼. 그룹 머리글 여러분들 요 필드 제목이 들어가면 그룹 머리글은요. 그룹이 바뀔 때마다 이 제목이 나와요. 어. 한 페이지에 요 제목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총무부 돼 있고요. 데이터가 쭉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룹이 또 바뀌면 뭐 영업부 하면 또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 페이지 내에 요 제목들이 여러 번 출력될 수 있습니다. 그룹이 바뀌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이 설정이 많고요. 본문은 실질적인 레코드가 나옵니다. 그 구역이 요거죠, 본문. 필드가 다 바운드 돼 있어요.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룹 바닥글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서 직계함수, 합계, 개수, 평균. 이것을 카운트, AVG를 설정하면 그룹별 집계란, 이게 전체 집계가 아니고 그룹을 묶어서 개수, 합계, 평균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것은 본문 구역 밑에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은 많은 구역이냐면요. 시험에서 매 페이지마다 아래 출력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시험에서는 왼쪽에는 날짜를 넣는 부분이 시험이고요. 언바운드로 다 되어 있거든요. 날짜를 설정하는 문제, 오른쪽에는 페이지 번호입니다. 페이지 번호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력할 때 이게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주로 가운데나 오른쪽에 설정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소스는 보시면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어. 왼쪽에는 시간과 날짜 나온 함수 넣어놨고요. 오른쪽은 페이지 번호 넣어놨어요. 여기 요 두 개가 여러분들 언바운드로 나온다. 요거처럼. 이게 우리가 사용자가, 즉 수험자가 가서 출력되게끔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배울 거고. 마지막 구역이 보고서 바닥글인데요. 이것은 맨 마지막 페이지만 출력. 맨 첫 페이지만 출력되는 것은 보고서 머리글이고 마지막 장에만 출력되는 것은 보고서 바닥글. 근데 보고서 바닥글에 집계함수 넣는 게 나오는데요. 그룹 바닥글에 집계함수 넣는 거, 보고서 바닥글에 집계함수를 넣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야는 전체적인 집계입니다. 야는 그룹별 집계. 집계함수 같은 걸 쓰더라도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총 개수나 합계면 총 합계, 평균은 총 평균, 총 집계값이 출력되는 부분이 요 보고서 바닥글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한 개씩 설정해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책을 보시면 1번부터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보고서도 레코드 원본이 연결 안 돼 있으면 인쇄 미리 보기 하면요. 자, 요게 네임이 나옵니다. 근데 네임은 필드는 연결돼 있지만은 실질적인 레코드 원본이 없다 보니까 이 필드가 데이터를 인식을 못해요. 왜? 옆에 최상위 개체 적 테이블 코리가 연결 안 돼 있다 보니까 연결시키면 여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ESC. 그러면 보고서 전체 속성창을 띄울 때도 요 회색 부분 야를 더블 클릭 따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닫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해상도면 크니까 저는 너무 좀 작으니까 요게 보고서도 폼처럼 모드 탭에서 달 겁니다. 레코더문 제일 위에 있거든요. 연결이 안 돼 있죠. 이것을 이제 1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직무평가 코리를 연결시켜라. 눌려가지고 직무평가를 선택하면 이제 이식된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가보세요. 이제 데이터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설정 안 해놓은 거예요. 야는 보고서 머리글. 페이지 머리글은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네, 구름 머리글 여러분들 뭘로 놨냐면 요 소스가요. 요까지는 여기 필드에 타이틀을 놨고요. 요 날까지 작업 안 했고 야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이민호라는 데이터 있잖아요. 요것은 요 부분은 본문 구역. 여기는 인원수 평균 아이가 안 나와 있죠. 요 구역은 그룹 바닥급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이제 또 바뀌니까 요렇게 또 여기 그룹 생기고 또 다른 그룹이죠. 다음 보세라고 보면 돼요. 이 그룹별로 요렇게 출력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내려가시면 요 구역이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선생님 보고서 바닥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지만 보고서 바닥글이 요게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옵니다. 설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ESC. 자, 이제 설정을 해가면서 구역 위치를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2번인데요. 보고서는 또 늘 시험에 나오는 게 정렬입니다. 정렬은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정렬도. 그룹은 주로 소스가 돼 있어요. 시험장은. 그래서 정렬 설정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룹화 및 요약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룹은 돼 있고요. 정렬은 원래는 정렬 추가 눌려가지고 필드를 선택해서 오름아니면 내림으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소스는 필드는 추가해놨네요. 그럼 평가 연도별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라. 오름으로 돼 있죠. 야를 눌려가지고 내림으로 바꾸면 돼요. 내림. 정렬은 요 옆에 있는 하샵을 눌려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내림으로 바꿔주면 평가 연도는 컨수가 먼저 올라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 확인해 볼까요? 저장하고 요 창은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설정 다 했으면 이 메뉴 그룹화 및 정렬 요 메뉴를 클릭하면 숨겨집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데이터가 올라가 볼까요? 2020이 먼저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010 계속 나오다가 2019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컨셉부터 먼저 오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갈수록 작은 숫자가 오죠. 그러니까 내림이 된 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렬을 해봤고요. 다시 ESC.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뭐냐면 부석 코드 머리글은 야는 그룹 머리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보이면 제가 그룹에 정렬 한번 눌려볼게요. 아까 레코드 온브를 설정했다면 이제 나오네요. 필드. 야는 부속 코드로 그룹돼 있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요 명칭이 그룹
머리글이라는 명칭으로 안 나오고요. 그룹했던 필드명이 들어가고 머리글입니다. 이게 그룹 머리글이에요. 어, 그룹 설정된 필드명이 부속 코드니까 부속 코드 머리글은 그룹 머리글.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언바운드가 있죠. 요 자리에 여러분들 말 거냐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속성창을 보시면 항상 시험장 가시면요. 먼저 뭐부터? 컨트롤 이름부터 봐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컨트롤에 말 거냐면요. 부서명 데이터도 표시하고 갈로 안에는 부서 코드 데이터도 표시하라. 갈로 닫고. 요렇게 표시하라 이거죠. 여러분 그 그림이 우리 책은 뒤쪽에 있는데 참조로 71페이지 보시면요. 2번 설명 오른쪽에 부서 옆에 보면 홍보실 갈로 열고 PT01이죠. 요렇게 결과를 출력하게끔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언바운드 선택하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랩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개 이상 필드 연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 연산자 뭐 써야 되냐면 and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드명은 반드시 대괄호로 감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무부는 어느 필드에 있는 데이터냐면요. 부서명. 가로는 직접 만들어줘야 되고요. 요 가로는. PT는 어디 있는 데이터냐면 부서 코드 필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 AND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AND 넣고 가로는요. AND 넣고 닫기는 가. 액세스도 문자인 경우 쌍따옴표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출력이 돼요. 그래서 AND 연산자는요. 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거죠.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합시켜야죠. 야가 붙기 위해서. 또 야도 야를 붙이기 위해서는 항상 앞에 들어가거든요.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and 개수를 셀림 헷갈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야가 풀이라고 풀을 붙여야지만 야가 붙잖아요. 딱 풀을 칠해야 되죠. 야가 턱 붙는 거죠. 항상 앞에 들어갑니다. 풀칠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야가 붙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붙일 데이터가 있으면 앞에 들어가더라. 자, 그럼 요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컨트롤 한번 가셔가지고 넣어하시고 요 데이터를 쭉 칩니다. 입력을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실수 많이 하면요. 이거 안 넣거든요. 넣어는 잘 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서명 필드명이니까 필드명 먼저 넣고 이렇게 진행을 봐야 합니다. 근데 왜 넣이 들어가냐면요. 엔드 연산자 때문에. 음. 야가 만약에 바운드를 시킨다면 부서명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산자 들어가건 함수 들어가면 다 넣이 들어가야 돼요. 자, 저거 넣을 꼭 마트를 먹지 마시고요.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요. 요 결과가 올라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홍보실 PT01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거기 있는 사원들은 이렇게 있다 이거죠. 또 부서가 바뀌니까 그룹이 설정돼 있잖아요. 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룹 안에 요 제목 올려놓으면 필드 제목 그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요 제목들이 또 나오죠. 그죠? 얘를 만약에 페이지 머리글을 넣어놨다면 이렇게 안 나오고 요즘 안 보이지만은 요 위에 요게 한 번만 출력됩니다. 페이지만.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영역이 구름 머리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고요. 4번은 부서 코드 바닥글에 갈 건데요. 여기에 보면 본문 밑에 구역이 그룹 바닥글입니다. 그룹 바닥글. 우리 그룹 바닥글의 개수나 평균 구할 거거든요.
이것을 딱 해놓으면 전체적인 개수가 아니고 이 그룹에 대한 인원수, 평균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책 보시면요. 여러분들 txt 인원수 컨트롤을 설정하는데 부서별 인원수를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하면 언바운드 한게 보이죠? 야를 선택하고요. 속성창을 띄우고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자, 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런이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카운트 별표에 무조건. 자,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들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결해서 또 할게요. 우리 문제 보시면 언바운드가 또 두 개 있잖아요. 평균 이름표 옆에. 첫 번째 언바운드 선택하면 요 컨트롤 이름이 TXT 업무 평가 평균입니다. 근데 책에서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문제가 빠졌네요. 자, TXT 업무 평가 평균과 TXT 행동 평가 평균 컨트롤의 평균을 구하되 구한 후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근데 이렇게 문제를 잘 내진 않고요. 시험에서는. 사실은 TXT 업무평가 평균과 TXT 행동평가 평균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 이 말이 제시가 되는 게 문제의 정석입니다. 알아서 뭐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출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이 뭐 기출 문제는 아니고 뭐 어떻게 만든 문제 같은데 이것이 빠졌어요. 이것이 요걸 보고 해라라는 의미 같은데 만든 이유가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요것이 들어가야 돼요. 기출에서는 반드시 어떤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것을 항상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은 업무 평가하고 의미가 이건 없지만은 행동 평가의 평균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집계 함수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 함수가 시험에 잘 나온 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방금 했던 거고요. TXT 업무 평가 평균 첫 번째 컨트롤 있죠. 평균 이름표 옆에. 그거 가셔가지고 컨트롤 원본에서 넣어하시고 AVG입니다. 그리고 업무 평가라고 임명하면 되고요. 소수점 한 자리니까 밑에 소수 자릿수가 있어요. 1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에 있는 언바운드 컨트롤 선택하면 이 컨트롤 이름이 여기에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행동평가의 평균을 구하시고요. 똑같이 1로 합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소자릿수 1로 해주면 되고요. 얘를 살짝 복사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옆에 언바운드 선택하고요. 여기에 갖다 붙이고 업무를 블럭을 잡아서 행동으로 바꿔주면 되죠. 행동.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1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확인해 볼까요? 잘 나오는지. 인쇄비료. 자, 뭘 봐야 되냐면 그룹별 우선 홍보실부터 먼저 보면요. 9명. 요 9명이니까. 그리고 요 업무 평가 평균을 다 평균을 냈더만은 56.8이 나오더라. 나도 마찬가지죠. 61.2가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소점 한 자리까지만 나와줘야 됩니다. 1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그룹이 바뀌니까 야는 3명 있더라. 야는 평균. 야도 평균이죠.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보면 되죠.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화면 닫지 말고요. 잠시 내려갑니다.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밑에 영업부가 있어요. 영업부는 서혜성하고 박상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는 여기 탐색 단추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화살표 있죠? 화살표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올라가 볼까요? 한 명이 더 있었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것처럼 구름머리글이 다음 이전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요 구름머리글에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영업부 요 부분.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가 데이터가 연결돼 있으면 이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한 번 나와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 연결된 데이터가 있더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만은 여기 안 나왔어요. 이것처럼. 그럼 이러면 이 페이지 넘어갔을 때 내가 만약 실무를 한다면 앞에 거 봐야 돼요. 이 용준이 어떤 부서인지 모르거든요. 1페이지로 종이를 넘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5번입니다. 5번이 뭐냐면 부서 코드 머리글이 구름 머리글이거든요. 반복 실행을 하게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요 구름머리글 부분이 매 페이지마다 출력되는 겁니다. 어. 자, 설정은 그룹 머리글 구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ESC. 그럼 여러분들 그룹 머리글은 부속 코드 머리글이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야를 여러분 속성처럼 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네, 닫지 말했죠. 닫았다면 뭐 요거 부속 코드 머리글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안 닫았다면 야를 클릭하면요. 선택 유형이 구역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구름머리글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키워드가 반복 실행을 많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반복 실행 구역입니다. 이걸 예열해주면 이런 데이터, 이런 형태일 때 위에 상단에 안 나왔다. 반복해서 출력해 줍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해볼까요? 예.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보고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보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하가 나와 있어요. 볼까요? 올라가면 딱 출력해 주니까 딱 보기 좋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요. 왜? 실무에서 이거 많이 쓰거든. 쓴다면.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개가 끝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닫기 하시고요. 여러분들 완전 정복 01을 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레코드 온본인데 일단은 보고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도서별 판매 이익입니다. 디자인 보기. 이건 잘 이제 닫을게요. 자, 열었다면요. 자, 문제도 똑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판매 내역 커리를 레코드 본문이 이랬죠. 회색, 속성창에 떠 있다면 회색 부분을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안 떠 있으면 더블 클릭. 보고서 전체 속성에서 합니다. 레코드 본문 또 똑같아요. 눌려가지고 판매 내역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렬은 늘 나온 게 있죠. 자, 여러분들 그룹화 및 정렬 아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룹은 한 개 돼 있거든요. 도서명. 그래서 얘가 도서명 머리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룹 머리글, 그냥 그룹 머리글이거든요. 그리고 정렬은 이제 직접 추가하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문제 보면 도서명부터 조문처까지 오름차순이죠. 일단 도서명이 내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룹 설정하면 정렬도 같이 되거든요. 야를 오름으로 바꿔놓으세요. 원래는 오름이 기본으로 나와요. 정렬을 추가하면. 근데 문제가 바꿔놓은 거거든요. 내림으로 오름을 바꾸게끔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정렬 추가 눌려볼까요? 2차 정렬입니다. 같을 경우라면 정렬 추가. 자, 필드 목록창이 뜨죠? 여기서 주문 일자 선택하면 기본이 오름 맞습니다. 그거 손댈 거 없어요. 오름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3차 정렬을 보면 돼요. 주문 정렬 추가 눌려서 이제 세 번째 정렬은 주문처입니다. 주문처 필드를 선택하면 오름. 됐으니까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도서명
주문일자, 주문처 이런 식으로 오름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 2번이 끝난 겁니다. 정렬 지정 잘 하신 거야. 그리고 그룹화 및 정렬을 위해서 잠시 숨길게요. 표시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고서 바닥글 요 밑에 있죠. 요 보고서 바닥을 설정했을 때는요. 확인할 때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보면 언바운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창을 보시면 컨트롤 맞죠? 문제 봤더만 여러분들 세금과 판매이익의 총합계를 구하라 했죠. 합계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레코드 한번 가시봐요. 합계는 또 썸이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너네에서 합계는 썸이니까 필드명은 세금 아닙니까? 갈로 열고 세금 그냥 글자만 쳐놔도 대괄호 들어가거든요. 필드명 안에 공백이 없다면 자, 잘 들어갔네. 한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언바운드 한 개 더 있잖아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나하고 똑같이 학교니까 썸 발로 열고 여러분들 판매 이익이죠. 판매 이익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갔어요. 저 그래놓고 이제 내가 잘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막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 밑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야는 마지막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동하는 아이콘은 요겁니다. 이거 눌리면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요.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 총합계가 보이면서 오른쪽 보면 세금은요 전체적인 합계는 348만 1,200원 나와야 돼요. 판매액의 전체 합계는 6,614만 2,8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계입니다. 그룹별 합계가 아니고 왜? 보고서 바닥글입니다. 총 집계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러면 잘 됩니다. 그리고 ASC 그리고 4번, 5번은 여러분들 시험에 오죠.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날짜 한번 넣고 있습니다. 날짜는 주로 왼쪽에 언바운드 돼 있고 시험에서 오른쪽 언바운드 된 거는 주로 페이지 번호예요. 이 딱 정해져 있는 틀입니다. 그럼 페이지 바닥글 구역 언바운드 왼쪽 거 선택하면요. 속성창 보시면 맞죠? 여러분들 문제 봤더만은 현재 날짜니까 날짜를 우리 그때 배운 적 있어요. 액세스 할 때도 비교할 때도 자, 날짜 시간 관련 함수 테이블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날짜를 취한 함수 데이트 너니 꼭 들어야 돼요. 가로 열고 닫고 오늘 날짜와 시간은 now 가로 열고 닫고 너니 들어야 됩니다. 시간만 출력한 함수는 time입니다. 그럼 지시사항에 혹시나 오늘 날짜만 표시되는 함수라고 나오면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시면 시스템에 현재 날짜니까 날짜 나올 수 있잖아요. 시간도 같이 나오지만 형식을 여러분들 날짜 형식으로만 선택하면 시간은 안 나오거든요. 나오 쓰더라도. 그러면 정답 처리돼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문제에서 이렇게 딱 뭐뭐만 나오면 이거 쓰면 감점됩니다. 데이터를 써요. 우리 4번 문제는 나오서도 되고 데이트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은 날짜만 나올 거니까 예를 보니까 데이트 쓰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어디 가느냐? 컨트롤 원본 가서 여러분들 넌 하고 데이트 쓰면 되겠죠? 하려고 자, 이렇게 원본에 넣어주고요. 날짜 형식은 눌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 그립 지상에 나와 있는 책에 자, 자세한 날짜 형식이었는데 그죠?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잠시 저장하고 확인해 볼까요? 데이트 쓰지 오늘 날짜 나오는지 인쇄 미리 보기. 오늘 날짜가 보시면 밑에 나오네요. 그럼 잘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언바운드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얘는 페이지 번호 넣었거든요. 그때 외할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페이지 번호는 시험에서 위점이 띄어쓰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려움은 없지만 띄어쓰기를 안 하시, 뭐, 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외워야 될 거, 현재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가 들어가요.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스, S가 들어가야 돼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는 2 슬래시 5 형식으로 하겠다. 슬래시 앞뒤로 공배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공백이 더 넣어줘야 돼요.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는 요 안에서 공백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지금은 넣어하시고 야는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소문자 수동이 없어요. 대괄호로 감싸주면 됩니다. and 슬래시 넣어줘야 되겠죠? 슬래시 문자니까 쌍따옴표. 그 다음에 and 5는 전체 페이지니까 페이지스 이렇게 이것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디에 컨트롤 원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늘하시 가지고 페이지 요 자리에 이 페이지 미가 나오겠죠. 슬래시는 들어갈 거고 야 때문에 결합을 시킬 거니까 또 엔드 야를 또 결합시킬 거니까 오라면 2 슬래시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볼까요?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오른쪽 보시면 1 슬래시 4. 자 여기까지가 책 내용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원료로 치면 보고서 기출은 안 풀었잖아요. 보고 풀고 VB하고 포리로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